그러다 보니까 6월 매수한 종목 1년 예상 배당 금액이 정말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미국생활 101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미국 배당 투자 일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유튜브 영상 되게 오랜만에 찍어보는데요. 제가 요즘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유튜브를 많이 못했는데 7월에는 조금 더 6월보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월마다 배당 투자 일기를 올리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이전 영상들도 그리고 앞으로 영상들도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전 영상처럼 간단하게 6월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브리핑해보고 제가 6월 한 달 동안 어떤 종목을 매수 매도했고 어느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는지 등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6월 실업 현황인데요.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기사를 믿어야 되나 싶은 게 6월 3일에는 일자리가 276만 개 증발했다. 근데 또 6월 5일에는 250만 개 증가했다. 뭐 이렇게 번복이 되고 해가지고 이게 신빙성이 있나 싶기도 하고, 물론 여기 보시면은 4일, 11일, 18일, 25일 매주 실업자가 실업수당 청구하시는 분들이 줄어든다고는 하는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뭐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한 주에 막 150만 명씩 실업수당을 청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아진다기보다는 뭐 더 나빠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좀 심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수출입이 계속해서 동반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출 같은 경우에 4월 달에 마이너스 20%까지 찍어서 참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한 달 기사를 봤을 때 좋은 내용들보다는 좀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소식으로는 5월 말 6월 초에 시위에 따라서 또 이게 비폭력 시위도 있지만 또 폭동으로 이어진 시위들도 있고 해서 여러 매장들이 폐쇄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유회사 중 하나인 BP도 연말까지 10,000명을 감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동안은 또 코로나 2차 확산 우려가 있어서 어떤 날은 또 급락을 하면서 출발하기도 하고, 또 애플, 나이키가 시위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매장을 폐쇄했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 실적이 많이 안 좋아서 모두 철수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많은 직원들이 또 잡을 잃거나 하는 일들이 또 생길 것 같고요. 브라질이 미국에 이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이 참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남미 지역도 꽤 심각하구나 하는 거를 또 느낄 수 있고요. 이런 수치 자료와 더불어서 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직 사람들이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미국에 계신 한인분들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는 편인 것 같은데요. 설문조사를 보니까 미국이 71% 마스크를 착용한다. 뭐 이 정도는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유럽 국가들이 마스크를 착용 안 하는 줄은 또 이 통계를 보고 알았는데, 마스크만 잘 써도 감염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모든 세계인들이 진짜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는 마스크를 좀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정적인 소식에 이어서 또 부정적인 전망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IMF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세계 경제를 마이너스 4.9% 성장, 즉 거의 한 5% 하락한다는 얘기인데, 연준도 미국 경제 전망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업률이 떨어질 거긴 하지만 그래도 2022년에도 높은 실업률을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기준금리는 앞으로 3년 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 매달 국채 800억 달러를 매입한다고 하고 또 막 돈도 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V자 반등론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이 기사는 레이 달리오가 했던 인터뷰 중에 발췌한 기사인데, 미국의 주식시장들이 한국의 동학개미처럼 미국에도 로빈후드의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스탁 포지션도 이 코로나 이후로 엄청 많아졌는데, 레이 달리오는 참고로 많은 투자 대가들 중에서 이 코로나 상황과 이 주식에 대해서 앞으로 주가의 방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잃어버린 10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걸 보니까 또 박스피라고 불렸던 코스피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 뭐 다른 기사에도 회복엔 최대 10년이 걸린다라는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면은 될 놈 되리라고 정말 될 기업들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1월 1일과 비교를 했을 때 시총이 우리나라 돈으로
기준으로 485조가 폭증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이 이미 시가총액을 한 탑5 하는 그런 기업들이 올 한 해도 시총이 많이 늘어 있음을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언택트 관련해서 전자상거래라든지 서비스 관련해서 매출이 증가함을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참 2020년 3월에 이렇게 폭락하고 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year to date 벌써 100% 이상을 넘었고 S&P 500도 거의 한 90, 한 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돌아봤을 때 테크 기업들이 정말 눈부신 활약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오버밸류가 됐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과 더불어서 또 코로나로 대박난 줌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단체에서든 많이 쓰시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1400%나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던킨 같은 회사도 우리는 이제 경제 오픈함에 맞춰서 25,000명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은 반면에 또 잘 나가는 기업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든 상관없이 아니면 이 시기를 기회로 발판을 삼아서 점점 더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음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2020년 6월에 매수한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6개의 기업과 그리고 1개의 ETF를 매수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M1 파이낸스로 바꾼 이후로 이 총 구매 액수가 되게 클린해졌어요. 왜냐면 이건 제가 입력하는 금액이라서 클린해졌는데 그에 반면에 매수한 주식 수가 이렇게 소수점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M1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 달러 어마운트로 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현상은 또 계속될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이런 계산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파이저 같은 경우에는 6월 초에 유방암 관련해서 임상실험이 실패했다고 그런 기사가 떠서 갑자기 파이저가 급락하길래 150불 정도 담았고 다른 기업들은 JP모건이나 펩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틈나는 대로 모으고 싶어서 이렇게 좀 모아봤고요. 리얼티 인컴은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배당을 올리기도 했고 그리고 렌트를 주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많아서 렌트 컬렉션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다른 니치 회사들보다 안정적인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공격적으로 지분을 늘렸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늘리고 싶어서 이렇게 늘렸고 비자는 조금 떨어질 때 매수를 했는데 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수를 한동안 못해서 이럴 때라도 조금씩 해야겠다 해서 200불 아래일 때 조금 매수를 했고요. 매달 모으는 SPYG 같은 경우에는 270불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도한 종목은 제가 조금 남아있었던 중국 주식들을 다 처분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팔고 나서 이 주식들이 좀 오른 것 같은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제가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더 투자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예전에 주식 시작할 때 초반에 샀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미련이나 마음 두지 않고 팔았습니다. 이 2개를 팔고 나니까 남은 중국 주식은 이제 하나도 없고요. 앞으로 미국 외에 다른 나라 주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늘릴지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되게 뜬금없이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제가 로빈후드에서 M1 파이낸스로 옮길 때 발견한 건데 M1 파이낸스에서 소프트뱅크 주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트랜스퍼를 했는데 이게 없다고 팔아야 된대요. 그래서 팔았는데 이걸 제가 팔았다기보다 팔아졌고 그리고 이게 팔아짐에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이 랜덤하게 매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의아해하고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미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또 이 기업들을 평소에 또 잘 안 사는 기업들도 있고 해서 그냥 이 기회에 사야지 그냥 이 기회에 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6월 달에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많아서 또 이 매수를 통해서 배당도 이번 달에 조금 더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제가 영상에서 설명한 부 캐릭터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은 제가 이 기업을 왜 샀는지 그리고 어떠한 비중으로 나눴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것도 레버리지를 통해서 사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한 달 매수 리스트에 이렇게 넣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6월 매수한 종목 1년 예상 배당 금액이 정말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검은색은 제가 순수 매수한 그 금액에 대해서 오는 1년 예상 배당 금액이고, 이 초록색은 소프트뱅크를 팔았을 때 매수가 되어진 종목들에 대한 1년 예상 배당 금액이고, 여기는 저의 부캐릭터를 통해서 1년 동안 받을 예상 금액인데요. 보니까 부캐릭터로서 1년에 거의 339불을 받게 되고, 제가 이번 달에 매수한 걸로 78불, 그리고 소프트뱅크 팔아서 매수된 게 32불. 그래서 이걸 봤을 때 6월 한 달 동안 매수한 종목을 가지고 하루에 1불 이상 배당을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6월 배당 수익 리스트인데요. 6월 달에는 총 27개의 종목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차츰차츰 종목 수를 줄이고 있긴 하지만 이 배당 일기 쓰는 것도 참 만만치 않아서 나중에 대대적인 리밸런싱이 있으면은 종목 수를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읽진 않을 테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인베스코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줄었지만 그래도 수량을 늘리고 해서 15불을 받게 되었고, 포스코는 뜬금없이 배당을 받게 되었고요. 쉐브론과 다르게 엑산모빌은 아직 배당을 주고 있어서 저의 분기별 배당으로서는 엑산모빌이 되게 쏠쏠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제가 추가 매수를 함으로써 배당이 조금씩 늘어남을 볼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3월, 4월 달에 매수를 해서 배당이 조금 늘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에도 1불 25씩 8주가 있어서 딱 10불이 떨어졌고요. 뭐 퀄컴 이런 거는 매수를 더 안 해서 배당이 늘고 있진 않고요. 블랙락 같은 경우에도 요즘 돈들이 많이 풀리고 그게 주식시장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돈들이 ETF에 많이 몰리고 또 블랙락에 많이 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블랙락도 지금 되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배당은 7불 26불 받았고요. SPYG 같은 경우도 배당률이 적지만 그래도 매달 모아가고 있어서 이 돈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펩시 있고, 이 QSR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는 147 10월 주는 줄 알았는데 요번에는 6월 30일에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월 리스트에 애드를 했고요. 이 색은 월 배당을 나타내요. 그래서 뭐 DMP나 스태그는 비슷하고 리얼티 인컴이 늘어났는데 이번 달에 매수를 많이 해서 다음 달에도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이번에 SPHD가 제가 부캐에 96주 정도 담았기 때문에 배당이 지난달 대비해서 2배 이상 뛰었고요. 처음으로 DIA로부터 배당을 받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DIA로부터 매월 배당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 제가 조금 갖고 있는 BWO에서도 0.86달러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면은 저의 6월 매수 금액은 2280불이고 한 달 동안 매도 금액은 320불입니다. 그래서 제가 6월 한 달 동안 순 매수 금액은 1959불인데요. 제가 매월 목표로 하는 1000불과 1500불 사이에서 또 초과가 된 부분이 있어서 7월에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금은 그 범위 안에 들 수 있는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소프트뱅크가 팔리고 레버리지로 만든 부캐릭터 효과로 인해서 1년 예상 배당 금액이 450불이나 이렇게 찍게 되었고요. 6월 한 달 동안 받은 금액은 163불 28센트로서 제가 주식 생활을 하면서 받은 배당 중에 최고이고요. 그리고 369 12월은 배당을 주는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꾸준히 이 369 12에 꾸준히 배당이 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영상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미국 주식을 2018년 12월에 처음 시작을 해서 작년 2월 달에 배당을 처음 받았는데요. 이때를 기준으로 조금씩 배당이 늘어가고 있고요. 제가 작년 한 달 동안 받은 배당이 655불인데 지금 상반기 동안 받은 배당이 673불로서 작년에 받은 배당을 이미 앞섰고요. 남은 하반기에도 배당이 많이 늘 것 같아서 아마 올 한 해는 한 1500불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또 SPHD를 많이 매수를 한 덕분에 제가 이 163불에서 제가 매월 받는 월 배당도 23불에서 40불로 갑자기 이렇게 뛰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 6월 수익이 나고 있는 탑 8 종목들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탑 6는 매수한 흔적은 없고요. 대신 퍼센티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0%가 넘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수익률이 지금 69%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비자나 SPYG는 또 꾸준히 모아가야 될 것 같아서 물론 이 평단가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고 퍼센트가 좀 낮아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수익이 높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될 때 용기 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고요. 지난달에는 인텔이 여기 있었는데 이번에 애플이 자체 칩을 만든다는 그런 기사도 뜨고 인텔에서 오래 일했던 엔지니어인가 어떤 그분이 또 그만둔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텔은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그 자리를 제 포트폴리오에서 얀덱스가 또 치고 올라왔는데 뭐 러시아의 구글이라고 할 수 있는 얀덱스는 현재 53% 수익이 나고 있고요. 수량을 얼마 갖고 있지 않아서 53%지만 한 250불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요. 손해가 나고 있는 월스트 8을 보면은 역시 부동의 1, 2위 보잉과 엑산모빌이 차지하고 있고요. 지난달에는 그래도 5월달엔 1300불대였는데 1000불로 내려왔고 엑사는 한 40불대인데 아마 50불대도 가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SPHD 같은 경우에는 79주에다가 제 부캐릭터에 96주 있으니까 거의 한 180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주가가 참 많이 안 올라서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고배당 저변동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떨어질 때는 또 어떤 테크주보다도 더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면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 거의 한 180, 175주 갖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당분간은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월스트 4로는 디즈니 있고 그리고 여기 5부터 8까지는 은행주가 이렇게 두 개 있고 리츠 부동산 주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 나중을 생각할 때 이 주식들이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당장으로는 또 은행주들이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스몰 비즈니스 관련해서도 또 어떤 대출 상환에 문제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회가 될 때 이 기업들을 조금씩 줍줍도 하고 또 평단가가 아직 많이 높기 때문에 좀 낮추는 작업들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한 달을 돌아보면요, 자산적으로는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배당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저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수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스타벅스야 펩시야 나는 너희 기업을 살 테니까 나에게 배당을 다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꾸준히 계속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코비드 19 관련해서 세컨 웨이브에 대한 우려들이 현재 있습니다. 여기 제가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사망자 수는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하루에 이런 사망자가 나온다는 게 심각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확진자 수가 지금 6월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늘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6월 말 7월을 맞이해서 또 경제 재개하고 리오픈하는 그런 스테이트들도 많고 하는데 물론 기업의 이익들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이 될 수 있지만 또 동시에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도 또 증가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늘 항상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늘 우리의 예상과 우리라기보다 또 저의 예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의 예상과 늘 다르고 주가의 변화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상을 잘 안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썸네일에도 인용을 했지만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내가 3년 후 5년 후에 지금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그때 가서 어떻게 작용을 할까라고 저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매수를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봤지만 요즘은 되는 기업들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나 아니면은 뭐 와치리스트에 있는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들이 되는 놈인지 한번 깊게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기업이 잘 될지 모르겠으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여태까지 뭐 보유 기간과 이 주식의 퍼포먼스와 그리고 기업의 실적을 봤을 때 안 되는 기업들은 조금 구분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월그린스랑 포스코가 앞으로 미래 전망도 어떨지 모르겠고 주가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아마 정리 1순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기업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로빈후드에서 M1으로 바꾸면서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오늘은 좀 단점을 적어봤는데요.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뭐 예를 들어 7월 15일에 받더라도 그게 7월 1일, 2일에 뜨는 경우들이 있는데 M1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얼마나 주는지 모르고 직접 받아야 내가 배당을 이만큼 받았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주가가 이게 주식수가 소수점이다 보니까 또 계산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확실히 제가 은행에서 예를 들어 500불을 로빈후드에 쏘면은 바로 그때 500불이 들어가서 주식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M1 파이낸스는 일단
아침에 한 번 살 수 있고, 그리고 유료 회원이면 오후에도 한 번 살 수 있고, 이렇게 딱 두 번 살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한 오전 10시에 돈을 넣더라도 그게 다음날 입금이 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송금이 확실히 로빈후드보다도 느리다는 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M1 파이낸스는 그냥 단기간에 어떤 실적을 바라거나 어떤 타이밍을 재고 하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그냥 오래오래 갖고 있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인 것 같아서, 어쩌면 제 스타일을, 제 투자 스타일을 이렇게 잘 가꾸어 나가주지 않을까라고도 뭐 그렇게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Fear and Greed 인덱스를 가져왔습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가져왔고요. 2차 웨이브가 있다는 소식들도 있어서 그런지 지난달보다는 조금 그리드에서 뉴트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장이 공포를 떨고 있진 않은 것 같고요. 7월에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들도 있고, 이렇게 미국의 코로나가 증가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나 여러분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스타일이나 어떤 펀디멘탈을 잘 지켜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